우리 2000년 역사에서 6.25는 가장 큰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 6.25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돼서 없어져버렸습니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300만이 죽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피로서 공산주의를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공산주의 악마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의 신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한테 300만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거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힘으로서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뒤에 50년 이상 계속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25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런 거대한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보면은 획기적인 발전에는 반드시 사람 목숨이 희생됩니다. 사람 목숨이 희생되지 않고 큰 발전 이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왜 저렇게 발전하고 있느냐? 저것도 워낙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말부터 모택도이가 인민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제철소를 만들자 해가지고 집집마다 제철소를 마을마다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이런 아주 원시적인 산업화를 하다가 결국 식량 문제를 봉착해가지고 몇 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6년 뒤에는 문화대혁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십만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런 걸 거치면서 중국 사람들이 야 이거 공산주의 이 관념적인 거 이런 거 혁명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는 우선 굶어 죽겠구나 하는 대각성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서도 누가 죽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막 죽으니까 이 죽음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이란 게 피해야 되지만은 죽음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등소평이 등장하니까 중국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노선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300만이 한국전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발전할 수 있었다면 그 300만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귀하게 이어가느냐 하면 기록을 통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300만이 더 죽었으니까 북한은 6.25를 이제 두 번 겪은 거죠. 첫 번 6.25는 폭격 맞아 죽고 뭐 총에 맞아 죽고 한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6.25는 300만이 고스란히 가만히 죽어갔다. 소리 없이 죽어갔다. 시위 한 번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밥 달라고 이야기 한 번 못하고 고스란히 죽어갔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 북한에서 300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생명이 300만이 죽으면은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느냐? 시장이 생긴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을 만드니까 이거 김정일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구나. 당 명령은 듣지 않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이가 보니까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시장에 가서 막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 탈출한다. 라디오를 듣는다. 비디오도 막 본다. 이래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작년 11월 30일에 화폐교환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그 다음날 당장 저도 그 비슷한 기사를 쓰고 탈북자한 사람이 딱 올렸어요. 제목이 김정일은 자살했다. 화폐교환으로 자살했다라고 딱 앞으로 물가 보고 그리고 물 상품의 품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딱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 예상대로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북한 학자들 이런 부류 중에 일부는 이게 김정일 아들의 무슨 후계 체제를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김정일한테 묻지도 않고 지멋대로
복잡한 분석을 했는데 그런 건 다 안 맞았어요. 북한을 예측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아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어디서 나왔느냐? 300만이 굶어 죽었다. 300만이 원혼이 지금 김정일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 체제의 거대한 변화를 아래로부터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13년 전으로 이 시계바늘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13년이면 1997년. 그때 바로 이맘때쯤 황장엽 선생이 중국을 통해서 탈출을 했어요. 남한에 왔어요. 황장엽 선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초한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미국 신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탈출한 것은 미국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탈출한 것과 같다. 소련에서 수스로프라는 그 이념 담당 비서가 탈출한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 황장엽 선생이 탈출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북한 내부에 있어 보니까 이 체제가 망하겠구나. 몇 년 남지 않았다. 내가 남한에 가가지고 김정일 정권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해였죠. 왔습니다. 또 이때쯤 되면은 김정일 정권이 망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한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 정보기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일 측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김정일 자신도 불안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에 체코 프라하 주재하는 그 미국 대사관에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임시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일단 L씨라고 합시다. 이 L씨. 이 사람이 가서 그동안에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해준 이 비자 서류를 쭉 한번 봤답니다.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쭉 보니까 거기에 눈에 익은 사람이 탁 나와요. 김정일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카 여권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신청을 했어요. 물론 가명으로. 그런데 가명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 이름을 했으니까. 근데 일행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 이 세 사람이 미국 비자를 받았어요. 이미 비자는 발급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김정일을 닮은 이 사진이 진짠가 해서 그 사진을 본부에 보내니까 사진 감정을 하더니 그 김정일 맞다고. 그럼 김정일이가 가명을 써가지고 미국 입국 비자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느냐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김정일은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그 김정일의 H첩으로 알려진 정일선이라는 여자하고 김정일의 그 비서단 역할을 하는 박용무란 이 두 사람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 돌아다니는 기록이 나오더랍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김정일이가 누굴 시켜서 미국 입국 비자 얻어놔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이 비상시에 만들어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한테 초밥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던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이 쓴 김정일의 요리사에 보면 그때 김정일이가 매우 불안을 해가지고 잠이 잘 안 오고 권총을 머리맡에 두니까 그 부인인 고영이라는 여자가 그 권총을 빼앗아 가지고 숨기고 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 고영이라는 여자는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제일교포 제주도 출신으로서
모욕을 하다가 김정일 눈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일의 처가 됐는데 아주 김정일이 좋아했다고. 그 여자의 동생이